전쟁 개전 초기에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튀르키예 중고도 무인 공격기 바이락타르 TB2의 종횡무진 활약으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군사 강국임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던 것인데요. 상대국 군사 장비에 대한 정보력 부족과 무인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대를 경시하고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수많은 전차를 고철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에서도 무인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제밍 등의 대드론 방어 체계를 세움으로써 바이락타르의 TB2의 활약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양국 간 전투 형태는 소모성 소형 자폭 드론 등의 전투 드론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변모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전장에서 드론끼리 전초전을 벌이는 전투 양상은 일반화되어 갈 것이고 그 소모전에서 밀리는 쪽은 패전으로 향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전을 수행함에 있어 드론이 차지하는 역할 범위가 증대해 온 것인데요. 용어상 의미에 있어 무인기와 드론은 차이가 없는 같은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5년 행정명령 14,307을 통해 미국산 드론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대량 생산 배치되고 있는 저가의 중국산 드론에 대응해 미국에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저가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 우선적으로 미군에 배치하고 이어 드론 제작 기술을 수출해 우방국들 또한 저가의 소모성 전투 드론을 양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일본 또한 드론 전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드론을 배치함으로써 적성국 함정을 격퇴하기 위한 다층적인 연안 방위 체계를 갖출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예산 205억 원을 투입해 전투용 드론 1만 1천 대를 도입할 것이며 전 장병에게 드론 비행 기술을 필수적으로 교육해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뀌고 있는 전쟁 양상에 따라 중국의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한미일 3국 모두가 고가치 대형 무인기 외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야전 부대가 사용하는 소모성 전투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일 것입니다. 전쟁 당사국 간 전투용 드론이 난립하는 야전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드론은 적이 탐지하기 어렵고 적이 제밍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항제밍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의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대드론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발전하고 있는 다른 방산 분야와는 달리 소홀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적 느낌인데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방치된 채 미개척 분야로 존재해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선행적인 연구 개발을 해왔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군, 민간이 협조하여 개발 성과를 이룬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 투자와 드론을 연구 개발함에 있어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제도를 서둘러 개선하고 특히 드론과 탐지 장치 등을 연구 개발함에 있어 연구 주체가 제한 없는 실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시험 평가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드론 방어 체계는 적의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무력화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탐지 레이더와 영상 식별 장치, 무력화 수단인 전파 교란을 담당하는 제모와 직접 타격 장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레이더로는 작게는 새와 같은 크기 정도의 드론을 탐지할 수가 없는데요. 또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불과 수 킬로미터에서 10km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드론 탐지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에서 13km에 이르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탐지 거리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적용해 드론과 새의 비행 패턴을 학습시킴으로써 탐지된 물체가 드론인지 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능력과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기능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을 시작해 그 후 방위사업청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군에서 운영평가를 거친 다음 2020년에는 육군의 2대, 공군과 해군에 각각 1대씩 납품해 실무 차원의 검증 작업까지 마쳤으며 해외의 진출을 위한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드론 방어 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강력한 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위사업청은 대드론 방어체계 사업을 무기 구매 등의 우선순위에 있어 5년 내로 착수해야 하는 중기 소요로 전환해 앞당긴 바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법에는 소프트킬과 하드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프트킬은 전파 교란 장치인 제머를 통해 적 드론과 조종수 간의 전파 송수신을 차단해 드론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총 485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킬 방식의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하나시스템에 이를 수주했습니다. 그 중요성은 일찍부터 부각되었지만 정부와 국회의 예산 책정이 그만큼 뒤늦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다른 무기 개발 사업과는 달리 드론과 대드론 방어체계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매우 작은 비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군과 해군기지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과 정부기관에 처음으로 드론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북의 무인기가 남하할 때는 먼저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할 것인데 이때에도 비무정지대 등 접촉 지역에 대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2025년에 이르러서야 접촉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 예산 100억 원 중에 99억 5,400만 원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일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초인 GOP 등 접촉 지역에 북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축하고 육군과 해군, 해병대에서 운영할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도 1,107억 원에 불과할 뿐인데요. 이번 사업에서도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경쟁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우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체 선정 때와 같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돼 그 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시스템이 수주한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우리 군이 최초로 전력화하는 시설용 드론 방어체계인데 고등으로는 탐지 레이더와 불법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전자광학, 적외선 열상 감시 장비, 표적을 무력화하는 제모, 운영 장치인 통합 콘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후에는 원자력 발전소 등의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시스템은 한 곳에 고정되는 시설령 외에도 방위사업청과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인 차량 이동용으로 구성되는 드론 대응 다층 복합 방어체계 사업에 대한 계약도 체결했는데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AI나 드론 등의 4차 산업 신기술이 적용되어 개발된 민간 기업 제품을 도입하여 군의 시범 운용을 통해 그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소요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90도 고각과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하나 시스템의 차량 이동용 타겟층 복합 방어 체계는 3km 이상에서 탐지된 드론을 전자광학 적외선 열상 감시 장비로 추적해 3km, 2km, 1km로 접근하는 거리별로 무력화 수단인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혼합 사용하여 다층 대응함으로써 파괴한다는 개념인데요. 3km 거리에서는 제밍을 3 내지 2km에서는 그물로 포획하는 킬러 드론을 사용하고 1km 이내 거리에서는 고출력 레이더 장치로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적 드론을 요격하는 소프트킬 방식에는 전파 교란을 통한 방법에 가짜 GPS 신호를 보내
적 드론을 아군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해 포획하는 스푸핑 공격도 있는데요. 또한 적 드론의 전송 주파수를 교란해 촬영한 영상이나 정보를 적 기지에 보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소프트킬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제밍에 대응하는 항제밍 기술도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 개의 안테나를 부착하여 제밍 신호가 포착되는 방향을 파악해 제밍 신호를 약화하거나 제거하고 아군 조종수가 보내는 정상 신호의 수신 감도를 높여 제밍 신호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또한 GPS 신호가 끊기거나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표 지점을 향해 드론 스스로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에 관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드론 몸체에 가느다란 광섬유를 내장해 드론과 지상기지를 광섬유로 연결되게 하여 모든 신호가 광섬유를 통해 송수신되게 함으로써 제민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 광섬유 드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섬유 드론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에 대한 걱정 없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이 광섬유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광섬유를 절단하거나 개발되어 있는 하드킬 방식을 사용해 직접 드론을 타격해야만 하고 현재 이에 관한 연구 개발은 진행 중입니다.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하드킬 방식은 직접 드론을 타격해 파괴하는 것인데요.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대드론 하드킬 근접 방어 체계를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하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8년에는 실제로 군에 배치하여 성능 입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중형 자폭 무인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폭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적의 자폭 드론을 아군의 요격 드론으로 타격하여 무력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드킬 방식은 적 드론에 대한 최후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광섬유 드론과 군집 드론의 공격에는 확산탄 등을 이용한 하드킬 방식의 무력화 수단이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구 개발한 우리나라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은 용산에 있는 합동전쟁 수행 모의본부 건물 옥상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야전에 다수가 배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출력 20kW, 사거리 3km 이내로 아직은 요격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상징성은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30년 이전까지 이동용으로 개발될 블록2는 출력 30kW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 이후 개발될 블록3는 100k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군의 전투함이나 전투기 등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발걸음과는 달리 하드킬 방식의 타격 수단도 민간 기업들의 선행 연구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위안은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연동하는 대드론 방어 체계를 개발해 그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하드킬 방식은 공중 확산탄과 스트리머탄을 발사해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것인데요. 공중 확산탄은 발사 후 적 드론 앞에서 폭발해 수많은 파편이 되어 확산함으로써 다수의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고, 스트리머탄은 드론 앞에서 폭발할 때 수십 개의 비닐끈이 퍼져나가 드론의 로터에 감겨 추락시켜 포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격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회전익 드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스틸볼탄과 장소를 이동하며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차량형 대드론 방어 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 분산탄인 어헤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헤탄은 표적 앞에서 폭발해 다량의 텅스텐 성형 자탄을 전방으로 살포하여 넓은 화망을 형성함으로써 소형 드론과 고속으로 이동하는 미사일 등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인 30mm 대공포용으로 풍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공탄약입니다. 증가하는 군집 자폭 드론의 위협과 함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IG 넥스원이 개발한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의 사업추진 전략을 수정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해군의 차세대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CIWS-2에 어헤드탄이 접목되면서
이 기술이 대공 방어 무기인 K-30 비유복합에도 적용되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은 물론 대드론 방어 체계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너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순위에 밀려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따라서 군과 관계기관에서는 소요 제기를 할 수도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양산 후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민간 기업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와 운영체계 및 드론 중에는 우리 군과의 협조 관계 속에 그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성능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성능 시험을 마치고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거나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요격 드론 카이드는 폭파 과정 없이 몸체를 적 드론에 직접 충돌하여 격추하는 드론 미사일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 비행 능력을 갖추고 시속 250km의 빠른 속도로 낙탄이나 폭발 파편 없이 적 드론에 충돌하여 격추하는 요격 드론입니다.